오늘 온실가스 감축 전문 기업이죠. 에코아이, 그리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에코아이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 보급하거나 아니면 파이프 천연가스, 그 PNG 누출 막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잖아요. 그렇게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 수익을 내는 뭐 그런 사업 모델인데, 특히 2027년에 매출 2,500억 원, 영업이익 900억 원. 목표가 상당히 야심찹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목표 자체는 인상적이죠. 근데 이제 현실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올해, 그러니까 2025년하고 내년 2026년 초반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이게 기존 교토의 정서에서 파리협정 체제로 이제 넘어가면서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기준이랄까요? 이게 아직 명확하게 딱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배출권 자체가 나오는 거랑 또 거래 승인받는 게 좀 지연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빨라야 2020년 하반기는 되어야 관련 물량이 좀 시장에 풀리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많아서요. 그때까지의 공백기는 분명히 위험 요인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군요. 확실히.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기 국내 배출권 거래제. 이게 에코아이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많던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목표, 이거 굉장히 확고하잖아요. 그럼 이 목표 달성하려면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야 하는 그 유상할당 비율을요, 지금 한 10% 정도인데 이걸 30에서 35%까지 확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남는 배출권 다음해로 넘기는 2월 제도, 이것도 좀 손보고 이런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지금 9,000원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을 장기적으로는 2만 원, 더 나아가서는 3만 원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유럽은 이미 10만 원 수준이라면서요? 그럼 우리의 시장 성장 잠재력,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건 어디까지나 가격 상승 기대감일 뿐이고요. 이게 정말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기업들이 배출권을 다음 해로 너무 쉽게 넘길 수 있는 유연한 2월 제도 때문에 국제적으로 봐도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까?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8,900원 이 정도인데 이게 정말 2만 원, 3만 원까지 그렇게 급등할 거다. 이건 조금 낙관적인 예측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부 규제를 받는 의무 시장 말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 있잖아요. 이건 아직 국내에서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일부 글로벌 기업이 샀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아직 시장 규모는 아주 작죠. 앞으로 국내 협력사들 참여가 늘 거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이건 역시 아직은 그냥 기대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에코아이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특히 해외 사업에서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 천연가스 누출 방지 사업만 봐도 연간 1,300만 톤 규모의 배출권이 나올 수 있고 잠재량은 8,800만 톤에 달한다고요. 방글라데시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해외 사업 통해서 연간 1,000만 톤 이상 배출권을 확보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2027년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배출권 가격이 그냥 2만 원대에서만 좀 안정돼줘도 연매출 2천억 원 중반은 나오는 거고, 거기다 유럽 에너지 거래소, EX 트레이딩 같은 신규 사업, 이거 올해 1분기에 벌써 35억 원 매출 나왔다면서요. 이런 것까지 더하면 3천억 매출도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30% 후반대면 엄청 높은 거고요. 네, 해외에서 확보한 배출권이요. 그게 실제 국내 매출로 이어지려면 이게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해외 배출권을 국내 규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그 KOSC, 한국 상세 배출권이라고 하죠. 이걸로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절차가 아직 원활하지가 않아요. 보통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걸리는데 관련된 제도 정비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4기 배출권 거래제 시작하기 전까지는 마련될 거다, 이런 전망만 있는 상태죠. 결국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빨라야 2027년에나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0만 톤 확보니 3천억 매출이니 하는 목표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충족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확보된 배출권 중에서 실제 매출로 인식되는 비율이 보통 한 80%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 단기적인 실적 공백이라던가 또 제도적인 불확실성 같은 그런 도전 과제들은 분명히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강력한 탄소 감축 의지라든지 국제적인 시장 표준화 움직임, 그리고 또 에코아이가 선제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여기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에코아이와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 에코아이의 미래는요. 탄소 감축이라는 이 거시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믿음, 이거하고요. 또 복잡하고 계속 지연되는 이 국내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실제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 기업의 실행 능력,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규제 강화가 오히려 관련 산업 전반에 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지,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